헬퍼스 하이라는 것이 있어요. 헬퍼스 하이. 그러니까 헬퍼라는 것이 도우미를 뜻하는 거죠. 도우미. 뭐 헬프미 하는 그 헬프입니다. 근데 헬퍼스 하이를 보기 전에 러너스 하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러너스 하이는 이제 달리는 거, 러너. 대개 이제 마라톤 많이 뛰는 사람들, 30분 이상 정도 계속 달리다 보면 나중에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엔돌핀이 올라가면서 무아지경으로 달리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을 뛰는 사람 중에 요 러너스 하이, 그러니까 일종의 헤로인이나 모르핀을 자연적으로 투입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황홀해지는 거예요. 이걸 느끼려고 뛰는 사람들도 왕왕 있어요. 그게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건데, 달리면서 높게 이제 나타난다 이 뜻으로. 그러니까 러너스 하이와 비슷한 게 헬퍼스 하이입니다. 헬퍼, 그러니까 도움이,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데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도움. 그래서 이 헬퍼스 하이에 도달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나 혈압 같은 게 쫙 내려가요. 그러니까 혈압 높으신 분들이 그냥 혈압 약으로다가 승질내면서 그냥 약 먹고 왜 안 내려가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헬퍼스 하이에 돌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그냥 쫙 3배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건강할 확률이 10배 상승한답니다. 이게 앨런 룩스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기적 봉사. 학생들이 자기는 자원봉사하는 거 죽어도 싫은데 점수에 반영이 되니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자원봉사하는 거나, 또는 성인들이 나 한번 생색 좀 내볼까, 어디 신문에 한번 나가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다가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 있는 봉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질 않는다래요. 순수하게 100% 진정성 있는 도움을 줘야 헬퍼스 하이에 도달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 실험도 하고, 뭐 알렌 룩스라는 의사가 실험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진정성 있는 도움이. 자, 그러면은 814만 5천분의 1. 이게 무슨 숫자죠? 814만 5천분의 1. 그럼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서울시 인구가 930만입니다. 물론 이게 814만이 서울시 인구보다는 안 되지만 서울시 인구에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벼락 맞아 맞을 확률보다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14만 5천분의 1에 도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일주에 1억 장씩 팔립니다. 평균. 로또. 그러니까 한 게임에 1,000원이죠. 그 일주일에 평균 1,000억씩 써요, 사람들이. 814만 5천분의 1의 확률. 그러니까 1등이 될 확률이 814만 5천분의 1인데, 서울시 인구 중에 한 사람 뽑는 건데, 거기에 도전을 1억 장씩, 한 일주일이면 그냥 1억 장씩 계속 팔리는 거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덜 팔릴 때 있고 더 팔릴 때가 있겠지만, 무지막지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23분의 1은 뭐냐? 그러니까 814만 5천분의 1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할 바가 아니죠. 요즘 초등학교 한 개 반에 이 교실의 학생 수가 23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서울시에서 한 사람 뽑는 게 갑자기 교실 하나에서 하나가 뽑는 거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예요. 이게 무슨 숫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선천적 출생시 장애 확률이 11%.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는 선천적, 나머지 9명은 후천적.
그러면 사람이 장애를 입을 확률, 그럼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는 거나 또는 이 아기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살다가 장애인이 될 확률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확률이 20분의 1입니다. 왜? 아까 우리나라 인구를 100명으로 줄였더니 5명이 장애인이었고 교실에 20명이 앉았는데 한 사람은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 플러스 된 게. 그러면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이제 선천적 장애하고는 이제 면한 거죠. 멀쩡하게 비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살다가 장애인이 될 확률이 23분의 1입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건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나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워. 장애는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장애 준비가 필요하다. 장애 준비라는 게 그냥 장애 인식입니다. 장애 인식. 오늘과 같은 장애 인식 개선에 대한 뭐 이렇게 교육이나 또는 인터넷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 감수성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뭐 이러는 걸 장애 감수성이라고 하고, 헬퍼 사인은 진정성 있는 도움, 이거를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걸 평소에 생활화 하셔야 된다. 자, 장애인 차별 금지는 4가지가 있어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직접 차별은 말 그대로 대놓고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사람 꼭 붙었었죠. 뭐 옛날 생각하시면 옛날에 광고, 구인 광고 보면은 이거 안 붙은 데가 없었어요. 신체 건강하고 용모 단정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넌 장애가 있어서 안 돼. 그게 이제 대놓고 차별하는 직접 차별. 간접 차별은 글씨를 빨리 못 쓰는 사람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시간을 주든지, 시험지를 나눠주는데 시력이 엄청 나쁜 사람한테도 깨알 같은 글씨다 시험지를 준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차별을 안 한 거잖아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시간도 똑같이 주고 시험 문제지도 똑같이 잔글씨로 똑같이 줬고, 그러니까 차별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불이익을 받은, 이게 이제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은 이렇게 좀 공공기관이나 무슨 극장이나 이런데 이렇게 경사로를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만드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이 이렇게 그 거부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은 장애인을 뭐 불쌍하게 나타나게 뭐 이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청자들이 이 보기 좀 거리낌하다, 그래서 뭐 장애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차별, 그래서 광고에 의한 차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보조견, 장애인 보조 기구도 똑같이 이런 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차별은 뭐냐? 간접 차별. 4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광고에 의한 차별 중에 그거는 간접 차별이다. 또 나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진하고 맞는 건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을 당초에는 이제 이렇게 몸을 잘 못 쓰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쓰자고 디자인을 하던 것을 지금은 전체 사람들, 전체 국민들한테 편하게 쓰게 하겠다 하고 디자인을 바꾸는 거로 바꿔놨어요.
자, 하단의 사진, 특히 수도꼭지 같은 거. 이전에는 이 삐걱삐걱삐걱 돌리는 수도꼭지가 다였었어요. 그리고 문고리도 동글동글 해가지고 약간 뭐 물기가 있으면 잘 안 돌아가는. 근데 지금은 이제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위에 그냥 한 번만 쓱 올리면 물이 나오고, 손잡이도 이렇게 살짝만 비틀면 되는 거로 다 바꿔놨어요. 지금 우리 강의실 문고리도 저렇게 돼 있죠.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그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일반 상황에서는 자, 모니터를 하나 설치를 하는데 성인이 똑바로 보는, 성인이 이렇게 고개를 든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필요 없이 똑바로 보는 위치에다 모니터를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작은 어린이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리어 프리라는 것이 장애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이 뜻이에요. 베리어 프리. 요 발판을 달아둡니다. 발판에 올라가니까 이제 어린이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 살짝만 들면 되는. 근데 이 발판이라는 것이 그걸로 발판으로 다 올라서야 하고 내려와야 되고, 또 그냥 두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군더더기죠, 발판은. 근데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는 성인은 살짝 고개를 내리고 어린이는 살짝 고개를 드는 위치에다가 모니터를 위치를 바꿉니다. 이게 유니버설 디자인. 그러니까 깔끔하죠. 여기는 뭐 군더더기 발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든 사람들한테 편리한 그 뭐 시설, 뭐 건물, 뭐 이런 아주 자동차, 뭐 온갖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자, 그럼 한국에는 왜 장애인이 없나요? 이게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출입구가 8개예요. 물론 이제 계단으로 되어 있거나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장애인들은 뭐 어디서나 오르락내리락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휠체어를 탄 사람, 뭐 노인네 이래가지고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은 여기 딸랑 하나, 요거 빨간,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하나 한 군데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무로역에 가서 대한극장에 가서 영화를 뭐 관람하고 싶다. 그러면은 길 건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렇게 한참 이동을 이렇게 한참 해야죠. 근데 사실 엘리베이터가 이 길 건너에 있으면 길 이쪽에 좀 있어줘야 되는데, 서울에 지금 전체 지하철역 중에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있는 데는 거의 있어요. 근데 100%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있는 데는 아주 극소수,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인데,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는 일반 건물의 엘리베이터하고는 다릅니다. 한 층이나 2층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이 보이죠? 잘 안 보이죠, 그림이?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 동반자만 이거를 써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장애인들, 아주 젊은 사람들이 독차지를 합니다. 여기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도 이용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장애인은 죽으나 사나 이 엘리베이터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저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뒤에 휠체어 탄 사람이 있거나 유아 동반자가 있거나 그러면은 양보는 해줘야 되는데, 뭐 장애인이 뭐가 바빠? 아니, 나 바빠. 되게 이래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면 저 안에 그래도 그냥 멀쩡한 분들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휠체어 탄 장애인한테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양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양보는 바라지도 않아요. 새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탈라 그러면 갑자기 그냥 몇 사람만 타면 이 휠체어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발 좀 새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상버스입니다. 저상버스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혓바닥 같은 발판이 쭉 나왔다가 들어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와서 휠체어 이용자가 타고선 이제 어느 정도 가서 내릴 때 가서 내렸는데 이놈의 발판이 움직이질 않아요. 잠깐.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연됐어요. 그랬더니 승객들이 그러지 않아도 휠체어가 타고 내리고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체돼서 이제 좀 뿔이 난 상태인데 버스가 서니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몸 아프면 집에나 있던지 이런 소리를 해요. 그냥 아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내리면 되는데 또 하나는 한낮에 손님이 많지 않은 버스에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버스에 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좀 나이 좀 드신 분 같아. 어우 개 데리고 탄 거 처음 봤네. 시각장애인이 개 데리고 타도 되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왜 굳이 저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시각장애인은 그러지 않아도 앞에 안 보이는데 참 좀 불안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자, 요거는 저의 뒷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동네에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 마크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요, 휠체어가. 이 일반 화장실에다가 이 장애인이 잡을 수 있는 봉만 만들어 놨어요. 출입구는 그대로. 이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좁아서. 그래서도 이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아주 멀쩡하게 잘 만들어진 장애인 화장실인데 창구로 쓰는 경우. 이런 데를 관공서도 이런 데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저기 경기도 광주시 면사무소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겨울인데 화분을 잔뜩 갖다 놨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손을 쓰니까 화분을 이렇게 그냥 쭉 밀고선 볼일을 본 적이 있는데 참 이런 경우. 점자 블록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잘 제대로 갈 수 있게 하는 안내 블록이잖아요. 점자 블록이 왜 노란색이죠? 아세요? 시각장애인 중에는 아주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중에 10%, 14% 정도 된다래요. 나머지는 저시력이에요. 이렇게 뿌옇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주 확대경으로 다서 글씨를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사람은 이 노란색이 가장 이게 돌출이 잘 된다랍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도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전기 나가고 연기는 뿌옇게 있고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이 노란색을 색을 보고선 도피를 했다 그런 얘기도 이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다 만드는데 저 위에 있는 요거는 이제 진행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오 그러고 이 볼록볼록 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여기서 잠깐 주의 좀 하시오.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직진할지 판단하고 이동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점자 블록인데 이것도 이제 점자 블록 색깔은 뭐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자 블록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지저분해. 아유, 그 너무 지저분해. 그 똑같은 색깔로 바꿔 주민들이 그러니까 디자인 서울 어쩌고 하면서 이걸 막 바꾸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원상복귀 됐겠지만은 저 똑같은 색깔이면은 물론 지팡이로다가 두드려서 이게 올록볼록한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 저시력 장애인들은 노란색은 노란색만 쭉 쫓아가면 되는데 이 똑같은 색깔이니까 어떻게 어렵겠죠. 이렇게 만드는 바꾼 데가 있어요. 도시 미관을 빙자해 가지고 노란색 점자 블록을 그냥 보통 블록 색깔로 바꿨다 이런 그런 게 지금도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장애인은 외출하지 마세요. 특히 아주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설명을 드린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러한 사유로다 장애인이 외출하기 어렵지만은
장애인이 지나가면 휠체어는 좀 그나마 이런 수동 휠체어는 좀 덜해요. 전동 휠체어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특수 모니터 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보던 말던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이렇게 이제 외계인 보듯이 그런 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이제 에이 뭐 볼라면 보고 말하려면 말하라는 얘기지만 좀 감수성이 예민한 장애인들은 아주 그 부담스러워서 외출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장애는 아까 그냥 그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했듯이 편견의 사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몸을 못 바꿔요. 그거는 문제 나중에 가서 의술이 기가 막히게 발달하면 몰라도 장애인의 몸은 못 바꾸는데 편견의 사이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유튜브 보시다가 유튜브에 김준기 TV 치면은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한 것도 제가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유튜브 한번 보시고 이거 좀 아무리 봐도 내가 어렵다 그런 거는 제 이메일로다가 질문을 주시면 이메일을 제가 수시로 열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모르는 건 어디 책을 찾아보고 전문가를 찾아서라도 답변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졸작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저기 강의 내용이 오늘하고 똑같나요? 예, 똑같아요.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